지난주에 우리가 만들어 본 이 U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이번 주에는 좀 더 개선해 보는 내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폴리모피즘을 Vue.js를 기반으로 구현을 해봤죠. Vue.js도 일종의 자바 클래스처럼 어떤 이러한 모습과 행위를 담는 그릇을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at.view라고 하는 클래스와 dog.view라고 하는 일종의 클래스로 우리는 이 컴포넌트들을 다양성을 통해서 각자의 고양이와 강아지의 특성을 거기에 부여를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이러한 틀과 기능들은 pet.view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구현을 해서 일종의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클래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pet.view라고 하는 쪽에 우리가 구현을 해서 공통분모를 구현을 했고, 이것을 상속한 cat.view와 dog.view의 각자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고양이는 먹이를 줬을 때 삼식 에너지가 증대하고, 잠을 재웠을 때는 이식 증가를 하고, 추가적으로 그루밍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추가를 하면 이 어피어런스가 일식 증가하는 그러한 특성화를 했고, 폴리모피즘을 했고,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주었을 때 기본 수치인 이식 증가는 기본 수치가 아니죠. 오버라이드를 해서 에너지가 먹이를 줬을 때 먹이를 좀 많이 줘야만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리고 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잠을 재웠을 때 에너지와 외모 지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특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코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 컴포넌트들의 pet.view를 상속을 해서 상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pet이라고 하는 이 view 파일이 기본 베이스 클래스가 되고 베이스 컴포넌트가 되고, 이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그 고양이와 강아지의 기본적인 행위와 모습들이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습은 이그 타입을 표현하고 자기의 이름을 표현하고, 그리고 에너지와 외모 지수를 표현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표출 방법이 기본적으로 어,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행위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eat, 그러니까 먹이기, 재우기, 이렇게 행위가 우리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액션은 먹이를 주면 에너지가 3씩 증가하고, 잠을 재우면 2씩 에너지가 증가하네요. 이게 기본적인 애완동물 pet.view의 기본적인 행위이고,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능이 이렇게 그루밍을 하게 되면은 어피어런스의 수치가 올라가는, 일식 증가하는 기능만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 펫이라고 하는 그 UI를 기본적으로 상속을 하는데, 그 템플릿을, 겉모습을, 거기에 이 슬롯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내부에 버튼을, 그루밍을 하기 위한 버튼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게 추가된 내용이죠. 그래서 캣점뷰에는 고양이의 특성에 해당하는 그 차이만큼만, 그 디프 부분만 딱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이 펫점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그점뷰를 보니까 마찬가지 강아지에 대한 특성화된 부분만 여기에다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냥 펫점뷰하고 다를 게 없이 똑같이 구현이 됐고,
메서드만 오버라이드가 됐는데 이 먹이를 주면 그러면 이식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사료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많이 줘야 되죠. 많이 줘야만 에너지가 찔끔찔끔 올라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잠을 재우면은 슈퍼 메서드에 있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 즉 펫점 뷰에 들어있는 그 메서드를 먼저 호출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애완동물의 잠을 재웠을 때 에너지가 증가하는 양을 따라가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식 증가를 하겠네요. 에너지가. 그리고 어피어런스가 잠을 재우면 어피어런스도 일식 동반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강아지의 특성을 부여한 부분만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이 Vue.j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클래스 시스템 같은 그런 상속 구조 그리고 베이스 클래스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상속해오고 특성화를 시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봤죠. 이번 주에 할 것은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하나는 이 UI를 좀 더 개선을 할 거예요. 개선을 해서 여기에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클릭을 하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 목록에 계속 추가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이름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 그 에디팅에 관련된 거를 좀 해보고요. 이 Vue.js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이것을 이제 이 목록에 있는 내용을 서버에 저장해서 계속 나중에 읽어오기를 이 리프레시를 시켜도 이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리프레시를 해도 이게 지금 데이터가 다 원복이 되죠. 예. 자, 22로 바뀌어져 있는데 원복이 돼 버리잖아요. 이것을 서버에 우리가 저장을 하는 것을 이 웹페이지에서 서버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RESTful 호출, REST라고 하는 그 API를 우리가 예전에 스프링붓을 기반으로 만들었었죠. 거기로 이것을 호출을 해서 저장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아지와 고양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목록에 추가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강아지와 멍멍이를 배열형으로 Vue.js에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pp.view에 지금 보면은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렇게 한 마리씩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태그에다가 아예 이렇게 명시적으로 위치시켜 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두 개의 고양이와 강아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 어떤 배열형으로 이제 주려고 합니다. 값에 따라서 출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패스라고 하는 배열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고양이와 강아지를 배열에다가 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 배열에 담기겠죠. 자바스크립트는 이 객체에 대한 타입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았을 때 자, 이 배열에 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담아야 되죠. 이 키 값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배열에 담깁니다. 이렇게 두 개의 고양이와 멍멍이 두 개를 이제 담았습니다. 담은 이 두 개의 애완동물들을 우리가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담기 위해서는 펫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담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V4를 통해 가지고 담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펫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 개의 펫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 모델로 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선택된 펫 그리고 인덱스 이렇게 해서 반복을 시킬 수가 있죠. 저 태그를 반복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키를 기본적으로 줘야만 오류가 나지 않는데요. 인덱스를 키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값을 넘겨야 되는데 v 모델로 이제 그 펫에 들어가는 기본 모델을 우리가 매핑을 해주는데 펫 인덱스 이렇게 줘야만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펫이라고 하는 어, 변수로 이 패스 배열의 요소가 전달이 되었지만 정확히 쓰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Vue.js에서는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쓸 거기 때문에 오류가 날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놔두면 어찌됐든 놔둔 채로 한번 해보죠. 자, 펫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나죠. 어떤 오류가 납니까? 고양이와 개는 쓰지 않고 있으니까 없애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없애줄게요. 없애기 전에 펫을 우리는 또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펫의 컴포넌트를 이거는 자바의 임포트 절과 이퀴벌런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바에서 임포트로 여러 외부의 라이브러리 갖고 오듯이 이렇게 내가 사용할 컴포넌트만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개를 안 쓸 거니까 이렇게 주석으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야옹이 멍멍이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나요? 두 배열에 대한 걸로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 배열의 값에 또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자, 멍멍이까지 넣었어요. 그랬더니 세 개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마음에 드네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한가요? 자, 고양이인데 이 오버라이드가 안 돼 있죠. 여기 그룹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행위를 해보니까 6, 3 이렇게 3씩 증가하는 건 좋은데 잠자기 여기는 야옹이는 그대로네요. 근데 멍멍이는 3씩 증가하면 안 되죠. 아까 20만 증가하도록 오버라이드를 시켰고 잠자기를 했을 때 외모와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오버라이드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펫이라고 하는 태그를 그냥 쓰게 되면 이 다이나믹 캐스팅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바인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객체의 속성을 우리는 어디다가 준 적이 없어요. 이게 그냥 캣이다, 도그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타입으로 이 필드에 들어있지.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그 자체가 어떤 그 클래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이나믹하게 캐스팅되게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예. 다행히 그런 방법을 우리 Vue.js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is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is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주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pet이라고 하는 태그가 동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옵션을 주는데 이 is에 공급된 그 명칭 컴포넌트의 명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타입 이렇게. 자, 우리는 타입을 여기서 전달을 해줄 건데요. 이 이름이 지금 cat, do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그 컴포넌트의 이름인 cat과 dog로 우리는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 두 개를 이제 주석을 풀게요. 저것을 써야 되니까. 자, 여기를 cat, dog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동적으로 캐스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동적으로 해당 컴포넌트로 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야옹이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게 추가됐습니다. 그 행위까지도 오버라이드가 정확히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멍멍이는 2씩 증가해야 돼요. 네, 에너지가 그죠? 그리고 외모지수가 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에너지와 함께 잠을 재웠을 때. 자, 제대로 오버라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is라고 하는 태그를 어트리뷰트를 써주면 됩니다.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폴리모피즘을 Vue.js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왼쪽에서 이런 버튼이 클릭됐을 때 강아지와 고양이가 클릭됐을 때 이 목록에 추가되도록 하는 여분의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왼쪽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여기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리스트 아이템의 이 부분이 우리가 두 가지 그 애완동물 유형에 따라 가지고 출력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이 타이틀 부분.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줄게요. 그래서 add pet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연결되게 하고, 자 그러면 저 아이템이 클릭이 됐을 때 add p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공급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add pet을 구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바에서 메서드를 추가한 것과 같습니다. 메서드를 추가해 준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여기에 add pet 어떤 아이템인지 우리는 받아서 alert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은 화면상에 뭔가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여기 어떤 아이템인지 공급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에 클릭 add pet 했을 때 여기에 그 아이템을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은, 자 강아지를 눌렀을 때 강아지, 고양이를 눌렀을 때 고양이, 이렇게 얼럿이 잘 뜨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확인됐으니까 이 얼럿을 그냥 화면에 띄울 것이 아니라 저 유형의 애완동물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죠. 아이템이 강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자, this.pets. 자, 이 목록에 추가해주면 되겠죠. 목록에. 자, 여기 들어있던 이 값을 그냥 빼버릴게요. 멍멍이를 빼버리고, 자, 샘플로 된 멍멍이를 한 마리를 빼서 여기에 add 될 때 쓰도록 할게요. push라고 하는 그 펑션이 있어요. 배열에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아지가 한 마리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이 if 문을 똑같이 복사해서 물론 스위치 문을 써도 되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고양이 이걸 갖고 올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야옹이 부분을 여기로 옮겨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펫에는 일단 기본적인 아무것도 없고, 자 이렇게 했죠? 뭔가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여기 붙여넣기를 잘못했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목록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강아지를 추가했을 때 추가가 되고요, 고양이를 추가했을 때 추가가 되네요. 각자 행위대로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이 이름을 한번 변화를 줘볼게요. 멍멍이와 야옹이에 대한 이름을 여기를 클릭하면 이름을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것은 각 컴포넌트 중에서 그 캣이나 도그에다가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기본적인 그 펫의 행위이기 때문에 펫에다가 우리가 추가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캣과 도그에 동시에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펫에다가 이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텍스트 부분 있죠. 여기 이름을 출력한 이 부분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넣을게요. 이게 클릭이 되면, 이 부분이 클릭이 되면 토글 에딧 모드라고 하는 걸 넣을게요. 그래서 이게 에딧 모드가 되면, 자 우리가 vif란 걸 이제 쓸 거예요. 쓸 건데 에딧 모드가 되면, 자 이게 클릭이 되면 에딧 모드로 우리는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딧 모드로 전환이 되면 vif, 자 이걸 읽기, 이 부분을 텍스트 에리어로 출력하도록 이 부분을 바꿀 거예요. v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필드죠. 텍스트 필드로 넣고 v 모델 해서 이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입력받습니다. 입력. 이 value.name을 입력받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멍멍이 이렇게 나오고, 멍멍이 이름을 바꾸면 바뀌죠. 멍멍이 이름이 여기 출력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언제 이렇게 에딧 모드로 바뀌게 할 거냐면은 v-if를 넣어서 에딧 모드이면 그러면 여기가 출력되게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출력되게끔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때는 여기 v-else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if then else를 이 태그에다 넣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true가 되면 요 부분이 활성화되고, 이게 이 앞에 이 요소의 앞부분에 있는 이 if 절에 있는 이 변수가 true가 아니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활성화되도록 되는 거죠. 이 v-if가 들어가면. 그래서 v-if 문을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어디다 넣을 거냐면은 이 props에다가, 그러니까 v-if에 필요한 이 edit mode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boolean 값으로 넣겠습니다. boolean이 이제 참과 거짓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attribute에 이것을 추가를 했고, 기본적으로 false 값으로 돼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클릭 이벤트가 들어가면, 이 클릭이 되면 메서드를 뭘 선언할 거냐면은 이런 걸 하나를 선언을 해줄 거예요. toggle edit mode는 this.edit mode를 not this.edit mode. 그러면 이게 true가 됐다고 false가 됐다고 그러겠죠. 이게 클릭이 될 때마다,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화면이 좀 바뀔 겁니다. 자, 리프레시를 했고 강아지 한 마리 추가를 했고요, 고양이 한 마리 추가했어요. 여기 텍스트를 찍으니까 이렇게 멍멍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다가 뭐 순돌이 이렇게 바꾸고, 그럼 순돌이로 바뀌겠죠. 야옹이도 뭐 멍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꿨는데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에딧 모드가 해제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 그 서브 타이틀 이 부분이 클릭이 되면 뭐 이렇게 그 설명 부분이 클릭이 됐을 때 토글 부분을 다시 호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토글 에딧 모드를 여기다 같이 집어넣어 주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순돌이를 강아지 엔터, 엔터가 아니라 여기를 클릭하면 반영이 되죠. 몽이를 야옹이 반영이 되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편집 기능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프론트엔드 서버라고 할 거고, 지금 만들어진 이 목록이 이제 저장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백엔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 건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고 하는 거는 이 만든 이 내용을 이 프론트엔드에서 UI에서,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상에서 제공된 이 UI에서 이렇게 추가한 이 목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버에다가 이걸 저장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면 데이터가 날아가죠. 이걸 저장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저장하는 공간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프링 부트로 만들어진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스프링 부트로 만들어진 그 애플리케이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펫샵을 우리가 스프링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 기억나시나요? 먼저 이 애플리케이션을,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오랜만에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븐 스프링 부트 런,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기억나시나요? 자, 기존에 스프링으로 만들어졌던 이 펫스토어를
서비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왔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HTTP라고 하는 툴로 로컬호스트 8080에 떠 있나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8080에 뜨겠네요. 자, 한번 8080으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8080으로 띄웠을 때, 자, 이렇게 문제없이 뜨면 아주 행복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프론트로 띄운 저 애플리케이션도 8080에 떠 있고, 이 스프링 부트도 8080에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충돌이 나죠, 이 포트가. 그러면 충돌을 회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8080으로 떠 있는 이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우선적으로 먼저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것을 띄워주면 됩니다. 자,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내려가 버렸네요. 제가 그걸 내려가지고 자, 이렇게 뉴 윈도우를 띄운 다음에 두 번째로 띄우면 이 프론트엔드 서버가 알아서 길을 비켜갑니다. 길을 비켜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8080번을 피해서 8081번으로 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띄워서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8080에는 스프링 부트가 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로 와서 npm run serve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은 8081번에 뜰 거예요. 자, 이 Node.js 기반의 이 그 서버는 알아서 이미 점유하고 있는 포트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알아서 그 번호를 피해서 뜨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스프링 부트를 띄운 후에 Node.js에 이 그 런 서브를 해주면 그러면 8081번으로 프론트는 뜨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8080에 뜨는 게 아니고 8080은 이렇게 백엔드가 뜨게 됐고요. 8081번에 프론트가 떠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추가될 때마다 이제 우리는 이 8080번에다가 뭔가 이런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가 추가되기를 구현해 볼게요. 추가되도록. 먼저 기존의 백엔드가 잘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HTTP로 로컬호스트 기존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여기 cat 부분에 고양이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HTTP에서 이렇게 cat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뭐 몽이 이렇게 주고 고양이 이름을 주고 기본적인 에너지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자,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오네요. 지금 뭐가 추가가 됐죠? 1번 고양이로 추가가 됐어요. 1번 고양이가 추가됐고 1번 고양이의 에너지는 1이고 이름은 몽이 잘 등록이 됐죠? 네. 자, 기능이 잘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고양이를 이제 한 마리 등록을 했는데 이 고양이가 여기 출력되게끔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Vue.js에서 HTTP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로컬호스트 8080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자, 이러한 웹브라우저에서 뭔가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을 우리 AJAX 호출이라고 부릅니다. AJAX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AJAX 호출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에 AJAX라고 부르는데 이 AJAX 호출을 하기 위해서 Axio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로는 쓸 거예요. 자, Axios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Axios 오리지널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Axios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사용 방법들이 쭉 나올 텐데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죠. 자, 사용 방법. 자, 먼저 npm 인스톨러를 가지고 Axios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해볼게요. 어디 가서 하느냐? 이 프론트엔드 서버를 잠시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붙여놨습니다. 자, 인스톨 npm 인스톨 axios 해서 인스톨을 먼저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그래요. require axios default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곳은 이 app.view에다가 우리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은 이 임포트가 쭉 이어지는 이 부분에다가 넣을게요. 자, 위에 등장한 이 임포트 문과 거의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ES6에서의 문법이고 ES6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는 이 require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왔었습니다. 우리가 공식 사이트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할게요.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 요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나 밑에나 임포트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HTTP로 뭔가 호출을 하는 코드에 대한 샘플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완료가 됐을 때 get을 한 다음에 then 했을 때 여기 뭔가 나오죠. 근데 이 코드는 읽기가 어려워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await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await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호출 코드를 우리는 만드실 수가 있어요. await이 어디 갔나요? await이 도대체 어디 갔나요? 자, await을 통해서 호출하는 샘플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샘플. 자, add pet이 아니라 이 페이지가 열림과 동시에 이 pet을 서버에 있는 목록에서 갖고 오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밑에 메서드와 데이터 사이에다가 제가 created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created.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생성자의 역할을 합니다.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같은 부분에 넣어야 됩니다. 이 그 데이터 컴포넌트 이 같은 선상에 이 created라고 넣을 건데 얘는 그 컨스트럭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바 클래스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뷰 app.view가 하나의 인스턴스 화면에 이게 구성이 될 때 그때 호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목록을 얻어오는 코드를 넣으면 딱 맞겠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목록을 갖고 오게끔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get 이 부분에다가 우리는 이 주소를 그대로 갖고 올게요. 우리가 호출했던 이 주소. 자, 이 주소 http 이 cats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폰스를 여기서 받겠죠. 받을 때 여기서 우리가 await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걸어줘야 돼요. 자, 이 생성자를 await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생성자는 완전히 생성이 끝난 다음에 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서드 부분에다가 await을 오히려 걸고 이 메서드를 하나를 뽑을게요. 뽑아서 await 그러니까 await이 아니라 async init이라고 뭔가 초기화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한번 뺄게요. 이렇게 왜 빼냐면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능을 여기로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면 자, 여기서 init init을 호출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생성자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뭔가 그 화면이 뿌려지도록 하는 뭔가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할 텐데 이것 자체가 어싱크가 돼버리면 이 created에서 뭔가 초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 화면이 그려져 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이닛 자체는 어싱크로 물론 호출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얘를 그렇게 걸어버리면 이게 어, 우리가 원치 않는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렸어요. 자, 이렇게 돌리고 호출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를 화면에 그냥 잘 출력되는지 한번 볼게요. 리스폰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8081번에서 리프레시를 시키면 지금 서버를 내려놓은 상태죠. 서버를 다시 올리고요. 자,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고 그랬더니 아무런 화면에 변화가 없어요. 뭔가 값이 하나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검사를 한번 해보죠. 검사를 눌러서 항상 우리가 콘솔에 들어가서 오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 이런 오류가 났어요. Access to 8080에 이 API를 접근하려고 했는데 블로킹 당했다 이렇게 나오죠. 어디서? 8081에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CORS 팔러시에 의해서 막혔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 뭐냐면은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 팔러시에 걸린 거예요. 뭐냐면 이 주소가 다른 주소에서 다른 서버로 그러니까 접근을 하는 것은 웹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뭔가 해킹의 소지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오리진에서 온 자바스크립트가 자기 서버를 호출하는 것은 허용을 해주지만 다른 서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동작이 이 어떤 다른 서버의 백엔드 자원을 호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는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주소를 하나처럼 보이게끔 하는 작업을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하나처럼 되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게이트웨이. 자,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샘플 코드를 스프링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스프링 게이트웨이. 자,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게이트웨이를 하나 샘플로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labs msag io에 가서 여기 샘플 코드를 먼저 좀 얻어올게요. 얻어올 텐데 자 이렇게 코드 그냥 눌러볼게요. 뭐 하나 집어넣고 코드를 하면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여기에 코드 중에서 리소스의 애플리케이션 야물 부분을 참고해 올 거예요. 이렇게 생긴 코드를 우리는 참고해 올 겁니다. 자, 이 야물을 가져오기 전에 이 껍데기를 이 전체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이 전체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 코드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아카이브를 누르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발급된 코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 보면은 그 속에 스프링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 소스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게이트웨이 있죠? 자, 이 게이트웨이를 끌어다가 여기 프로젝트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 게이트웨이의 기본적인 설정을 조금 바꿀게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좀 바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름을 뭘로 바꿀 거냐면은 백엔드 이렇게 넣을게요. 백엔드 서버고 그다음 프론트엔드는 생성된 대로 이렇게 놔둘게요. 자, 여기 패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패스 부분을 우리가 캐스 그리고 패스
dogs 이 세 개를 여기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게이트웨이는 일종의 가상의 껍데기 역할을 할 겁니다. 껍데기의 그 게이트웨이 말 그대로 진입하는 대문 역할을 할 건데 이 패스로 들어올 때는 이 패스로 진입할 때는 진입이 들어오면 8081번으로 모든 요청을 보내라라는 뜻이고 그 나머지는 이게 순서대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진 거면 이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면 나머지들은 8080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번호를 우리가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가 백엔드를 8080에 띄워놨고 프론트엔드를 8081에 띄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겠네요. 순서는.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 자체는 서버 포트가 8088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의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보내주는 일종의 가짜 대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그래서 일종의 대리자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할 때 8088로 이제 진입을 할 겁니다. 자, 이 스프링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을 또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뉴 터미널 들어가서 똑같이 메이븐 스프링 부트를 해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모든 스프링 프로젝트는 스프링 부트 런 하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기존에 8081, 8088로 8080으로 접근하던 것을 이제 8088번으로 통일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가 됐죠. 자, 여기 8088번으로 진입을 그냥 해볼게요. 그냥 하니까 애완동물 이 사이트가 열렸고 여기에 dogs 하니까 API가 열렸어요. API. 그러면 cats 해볼게요. cats.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넣었던 고양이가 나오죠.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AJAX 호출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API가 동일한 주소를 지칭하게 되었으므로 이 앞부분을 그냥 생략을 해도 캐스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은 URL의 API이기 때문에 같은 호스트 명의 API이기 때문에 호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자, 프론트엔드에 들어가서 화면을 띄우자마자 오브젝트 해가지고 얼럿이 떴죠.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 리스폰스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7번 라인이 지금 성공적으로 호출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스폰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까? this.paths에다가 이 리스폰스를 그냥 그대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 값을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이 뜨자마자 고양이가 딱 채워지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리스폰스의 값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앞서 우리가 API를 호출해 봤을 때 리스폰스의 그 결과가 이렇게 생겼죠. 자, 고양이들을 한번 목록을 한번 얻어와 볼게요. 이렇게 http 해가지고 자, 이렇게 그냥 목록을 얻어왔을 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embedded cats 밑에 이 고양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막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경로로 우리는 탐색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군요. 자, embedded 그 다음에 cats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이하에 배열이 들어있으므로 우리는 embedded 그러니까 response.embedded.cats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 JSON 값이 이 프론트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sponse.embedded 그죠? embedded cats 이렇게 갖고 오면 고양이들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여전히 못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클릭해서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검사를 한 다음에 자, 콘솔에 뭐 아무런
뭔가 undefined 프로퍼티를 못 갖고 온다. reading cats 해가지고 갖고 온다. 여기 이제 오류가 난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오류가 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여기다 디버그를 찍어보고 우리 데브 툴에서 찍어본 상태에서 다시 리프레시 걸어볼게요. 그럼 여기 디버그 라인이 걸리죠. 그러면 도대체 리스판스의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인베디드 값이 안 나오니 봤더니 자 마우스를 다시 올리고 인베디드가 되게 나오긴 나오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안쪽에 잘 들어있군요. 고양이가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네요. 그럼 앞에다 데이터로 하나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response.data.embedded 경로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디버거를 통해서 저렇게 확인하는 게 빠르죠. 자,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걸렸고 이제는 이 값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잘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냥 디버거를 풀어버리고 보내버릴게요. 자, 그럼에도 화면에 출력이 안 됐네요. 왜 안 됐을까요? 자, 이 출력을 하려고 봤더니 이 is 자기가 무언지를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앱.뷰에서는 명확하게 이게 고양인지 아닌지, 고양인지 개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주게끔 여기 is 부분에 값이 타입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타입이 이 값에는 안 들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그죠? 에너지와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타입이 없어요. 타입을 서버 상에서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서버에 상에서 넣어주는 것 이 자체를 그러려면은 여기에 펫 부분에 pet.java에다가 여기다가 뭐 타입이라고 하는 필드를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string type 이렇게 줘도 되겠지만 이건 서버의 API를 너무 많이 바꾸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내가 다운로드 받았을 때 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졌을 때 그때 값을 채워 넣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그게 좋을까요? 여기다가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추가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추가하죠. 그러면. 자, 타입에다가 여기서 서버에서 여기서 또 세터 게터를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소스 액션 가가지고 세터 게터를 제너레이트를 해주고요. 타입에 대해서만 세터 게터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형식으로 보통 합니다. 어트리뷰트가 하나 있으면 그 밑에다가 세터 게터를 저렇게 붙여 넣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습관입니다.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입을 추가를 했고 그 타입에 타입의 값이 저장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것은 자, 이 abstract 클래스 pet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뭔가 하나의 그 애완동물의 타입이 여기 이제 나타나게 이제 해줘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성자에 넣을 수도 없고 자, 생성자에 한번 넣어볼까요? 펫인 경우에 자, 고양이인 경우에는 나의 생성자에서 한번 여기에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 generate constructor를 만들어 볼게요. constructor를 만들어서 set type 캣으로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도구는
자, 일단 캔만 한번 저렇게 넣어 볼게요. 넣어서 저장을 하고 이 서버를 다시 내렸다 올려야 되겠죠. 자, 서버를 내렸다 올리고요. 자, 이 서버를 내렸다 올릴 때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초기화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프로덕션 할 때는 이거를 어떤 특정 DB에다가 보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몽이를 하나 한 마리 추가를 할게요. 자, 타입이 캣으로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입이 캣이다라고 하면 그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리프레시 했을 때 몽이가 이쁘게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타입의 데이터도 서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값이 곧 이 is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 고양이의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목록을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추가했을 때 이것이 보존이 돼야 되겠죠. 서버로 포스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get은 됐는데 포스트를 누를 때마다 포스트를 처리하도록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록을 이렇게 저장된 것을 가져오고는 있으나 이게 추가한 것을 추가할 때마다 곧바로 서버에 이 추가된 애완동물을 포스트로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서드 부분이 어딘가요? 거기다가 추가하면 되겠네요. add pet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해당 이 pet을 가지고서 저장을 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엑시어스를 쓰게 되고요.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포스트로 보내겠다라고 하고요. URL은 cats 이하에 우리가 포스트를 그냥 바로 보내면 되죠. 우리가 새로운 고양이를 추가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었잖아요. 아까 보면은 추가를 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었죠. 우리가 타겟을 이쪽으로 보냈고 여기는 생략되지만 포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이런 값을 제이슨으로 묶어서 보내게 되죠.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스트를 보내고 URI는 cats 부분으로 보내게 되고요. 헤더의 중요한 부분이 이 컨텐트 타입을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줘야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주지 않으면 bad request라고 하는 400번 오류가 뜨게 돼요.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낼 데이터의 그 형식을 서버는 엄밀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이슨 타입으로만 이 지금 스프링 부트가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우리는 데이터를 보낼 거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되고요. 보낼 데이터는 지금 현재 최근에 추가된 이 고양이, 맨 마지막에 추가된 마지막 그 데이터를 출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오류가 떨어졌네요. 뭐라고 떴나요? 네. 자, await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넣지 못한다고 그랬네요. 자, await을 사실 여기 넣어도 되고 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도 상관없어요. 자, 넣어도 되고 await은 여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요 라인을 이 다음 라인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await이 들어가게 하려면 여기다가 async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그냥 이렇게 await을 빼고 그냥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고양이를 추가해 볼게요. 야옹이 두 마리를 추가했어요. 자,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콘솔에서 400이라고 떴어요. Request failed with status code 400. 자, 아까 400 오류는 bad request라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자, 서버에서 한번 볼게요. 서버에
이제 오류를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오류를 내었니? 라고 이렇게 가보니까 서버에 이런 메시지가 떠 있어요. Energy changes too big. 자, 이거 어디서 우리가 넣었던 건가요? 자, 우리 도메인 클래스에서 우리 서버를 만들 때에 도메인 클래스에 이러한 인베리언트 일종의 제약 조건을 넣었어요. 어떤 제약 조건이냐면은 이 애완동물한테는 애완동물에 보면 set 에너지를 할 때에 set 에너지를 할 때 너무 많이 갑자기 에너지가 증가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너무 갑자기 증가하면 오류를 뱉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3 미만일 때만 그 차이가 추가되는 에너지가 3 미만일 때만 받아들이고 아니면 너무 급격하게 에너지 체인지가 너무 급격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자, 이거는 도메인에서 이렇게 정한 거죠. 도메인 날러지라고 하는 것은 이쪽 영역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이 코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도메인 코드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이것을 지켜줘야 되죠. 이 도메인 코드가 훨씬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드를 고쳐야 됩니다. 이 Vue.js 코드가 이 클라이언트 코드를 고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걸 준수하게끔 저 인베리언트를 준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버려졌나 보면 이게 양호이가 원래 에너지가 0에서 시작했을 텐데 급격하게 10으로 느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좀 조정을 할게요. 이 정도에서 시작하도록. 자, 그런 다음에 고양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 리프레시. 네, 이제 보존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먹이를 주고 잠을 재우고 그루밍을 하고 외무지수는 늘어나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숫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죠? 자, 이렇게 그루밍을 하고 그 야옹이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뭐 이름도 바꿔보고 몽이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나의 값이 잘 저장되도록 하는 걸 이제 해볼게요. 자, 목록은 추가됐는데 이 값이 이렇게 리프레시 해버리면 바뀌어버리니까 이걸 이제 저장하는 것까지 해봐야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는 그 순간을 캡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매번 뭔가 바뀔 때마다 그냥 바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뭔가 자기의 프로퍼티가 바뀔 때마다 그 프로퍼티가 바뀌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 먹이를 주거나 잠자기를 하거나 이럴 때죠.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는 캡처를 하기 위해서 이 펫이라고 하는 이 뷰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걸면 여기에 대부분의 메서드들이 들어있으므로 자, 여기에다가 뭔가 걸면 되겠죠. 어디에? 이시나 슬립에다가 걸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AJAX 코드를 아까 엑시오스 같은 코드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되나요? 이게 좋은가요? 자, 패치 해서 자기 자신의 URL이 있겠죠. URL이 자기 데이터, 자기 자신의 데이터니까 지금 it 해가지고 this.value 지금 this.value에 보면 자기의 주소가 들어있어요. 자, this.value에 보면 이 AJAX 코드는 자기의 그 URI 자기의 유일한 그 주소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데이터 안에 자기의 주소를 자기가 꾸미는 데이터를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 보면은 이렇게 셀프라고 하는 링크가 있고 거기에 href 해가지고 링크스 밑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데이터 한 건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this.value.links의 셀프의 href 이렇게 해서 this.value의 링크 셀프 href
이 부분을 바꿔오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 값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고요? 이게 8080을 우리가 아무리 경유해서 이걸 호출을 해도 이게 8088번을 경유해서 호출을 해도 지금 자기가 떠 있는 실제 서버의 그 주소를 내뱉기 때문에 이게 결국 또 CORS 에러를 낼 거예요. 이게 이대로 그대로 쓰면. 예, 한번 해볼게요. 자,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먹이를 줬을 때 여기 always 빼고요.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 엑시오스라고 하는 게 여기 없죠? 라이브러리가 없습니다. 이걸 쓰려고 하면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앱.뷰에 있는 복사가 안 됐어요. 복사를 다시 할게요. 이 부분이죠. 딴 걸 복사할 뻔했어요. 이 부분을 복사하고 펫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일단 예 됐어요. 자, 여기 먹이를 줘 볼게요. 4, 7 증가했죠? 그런 다음에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그대로네요. 자, 오류를 볼게요. 오류가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서 클릭을 바로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뜨죠. cannot property it 해가지고 요거 pet.view 한번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볼게요. 지금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넣다 보니까 자, pet.view 예, 여기 수정 좀 할게요. 자, 패치를 하는데 어떤 값으로 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값으로 해야 되죠. 패스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그대로 복사해 오다 보니까 자, 자기 자신의 URI로 내 데이터를 바꾸자 그 말이죠. 자, 패치가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어떤 객체를 할 건지 그 URI를 보내는 거고 그 바뀔 데이터를 여기다 넣는 거죠. 내 자신이 그 데이터가 바뀌었을 거니까 그걸로 먹이를 주기를 해볼게요. 자, 했더니 또 어떻게 나오나요? 자, 이번에 어디서 많이 보던 CORS 에러가 또 뜨죠. 자, 8080번을 8088에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리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딴 게 없죠. 여기 앞부분을 날려버리면 돼요. 요 앞부분을. 자,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값을 URL로 패키징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URL 객체가 돼요. 그 객체 안에는 패스네임이라고 하는 것만 따로 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뒷부분에 있는 패스네임만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즉 앞서서 이런 URL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뒷부분만 떼오는 결과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바꿔볼게요. 자, 어딘가요? 지금 서버가 지금 뭐 화면에 뭐 여러 개씩 떠 있어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new URL 패스네임 부분만 뒷단에 패스가 들어있는 부분만 떼서 와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또 줘볼게요. 자, 이제 또 어떤 오류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400 코드가 뜨고 이 오류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증대를 시켜놓은 채로 지금 보내니까 그래요. 자, 리프레시 시킨 다음에 또 보내볼게요. 그래도 오류가 또 뜰 거예요. 자, 30 증가하기 때문에 30 증가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맥시멈 2죠. 그래서 이 기존의 행위, 이 30 증가하는 이 행위는 나쁜 행위, 20 맥시멈이 2라는 거예요.
바꿔놓고 다시 리프레시 한 다음에 이제 한번 보내볼게요. 자, 3, 오류 없음. 자, 지금 5가 됐죠. 5를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보존이 되죠, 이제. 자, 서버에 있는 그 인베리언트가 자기 이 데이터가 올바르게 이식만 증가하도록 유지를 해주는 그런 차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 그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를 했는데, 자, 지금 좀 뭔가 찜찜해요. 뭐가 찜찜하냐면, 이 Vue.js에서도 클린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도메인 클래스들에 해당합니다. 이 팻과 도그와 팻은. 그런데 이 AJAX 코드를 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 이 코드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건 좋지 않아요. 왜 안 좋을까요? 우리가 백엔드에서 우리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백엔드 때도 우리의 도메인 코드 안에는 그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저장이나 네트워킹에 대한 코드를 넣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 도구와 캣과 팻은 이 컴포넌트 안쪽에 있는 이런 도메인 컴포넌트 안쪽에 있는 쪽은 가능한 어떤 이런 AJAX 코드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그거는 앱.뷰로 다 뺐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린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이벤트를 퍼블리시 시켜서 이 팻을 앱이 바라보고 있게끔 만들어서 그 변화가 생길 때 알아서 저장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내뱉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자, 이벤트를 내뱉는 방법은 먹이를 먹였을 때 우리가 이 그 디스 점 해가지고 달러 표시해가지고 이밋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 Vue.js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달러 표시로 앞부분이 두 문자가 시작하는 저런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뭔가 이벤트를 이런 change라고 하는 이름의 이벤트를 내뱉도록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 값은 value를 나는 남겨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를 그냥 내뱉고 우리 해당 도메인 클래스에서는 이벤트를 내뱉고, 자, 이것도 빼버리죠. 이런 라이브 디펜던시를 아예 처음부터 안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이 앱.뷰가 저것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 이걸 어디에 넣을 수 있냐면 여기 팻 부분에다가 add change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change라고 하는 것을 이미 했잖아요. change 되면 나는 update path를 하고 싶다. 뭐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죠? path, index. 나 자신을 나는 업데이트하면 좋겠다.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change 될 때 요렇게. 혹은 여기는 패스를 안 넣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냥 여기 아이터레이션으로 넘겨받은 이 팻 요걸 넘겨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넘겨도 상관없고요. 그냥 팻 넘겨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 메서드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자, 맨 끝에 메서드 add 팻 밑에 update 팻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추가를 해줄게요. update 팻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 여기에 어떤 팻인지를 넘겨 받았겠죠. 팻. 여기에 아까 그 코드를 넣을게요. 패치하는 코드를 넣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this.value가 아니라 이거는 팻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겠죠. 셋 링크에 이 패스 네임 가져와서 그 바뀐 값을 이것으로 나눠 넣겠다. 자, 그러니까 값이 바뀌면 이 이벤트가 트리거가 될 것이고, 그렇죠? 이 change라고 하는 게 트리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트리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똑같은 코드인데
리팩토링을 좀 했어요. 리팩토링을 했다는 이야기는 좀 좋게 바꿨다는 뜻입니다. 자, 먹이 주기를 해볼게요. 7, 9, 오류가 없고 똑같은 동작을 하겠죠. 어차피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자, 리프레시해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그 간섭을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잠자기나 그루밍을 했을 때도 이 데이터가 이제 바뀌겠죠. 그럼 잠자기 때도 이벤트를 뱉어주면 되겠죠. 지금은 여기 리프레시를 보면 잠자기 때 추가된 에너지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마찬가지 잠자기 때도 해주려고 하면 팩 부분에 슬립 부분 밑에다가 마찬가지 이벤트를 퍼블리시 하도록 일종의 옵저버 패턴이죠. 하도록 이 부분도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들여쓰기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좀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을 때도 내뱉어주면 되겠죠. 이 에딧 모드가 토기를 될 때마다도 값을 바꿔줄 텐데 에딧 모드 그 토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잠자기를 했을 때도 그 값이 유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값을 몽이를 몽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요때 또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리프레시 해보니까 이건 반영이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자, 오류가 떴었어요 아까. 자, 왜 안 될까요? 몽이 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오류가 났어요. 자, 이 오류는 별로 중요한 오류 같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려면 소스에 들어가서 웹팩에 들어가가지고 해당 코드에 디버그를 거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죠? 먼저 체인지 이벤트가 왔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여기가 잘 들어가는지 지점이 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앱.view에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업데이트 부분에 들어오는지를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토글 모드는 잘 반영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앱.view에 넘어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체인지에 이벤트를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넘어올까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몽몽이 2, 3. 자, 자기 값을 한번 볼게요. 이름과 여러 가지 바뀐 데이터도 잘 넘어왔고요. 이것이 지금 외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는 뭔지를 자, 이 오류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건 오류가 아니라 워닝이고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 지금 이번 주에 한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고, 우리가 못 해본 것이 뭐냐면은 이 외모 지수가 지금 갑자기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서버에서 갖고 올 때. 외모 지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서버 사이드에서 만든 적이 없죠.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것은 숙제입니다. 이제부터 이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것이 서버에도 저장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잠자기를 했거나 뭘 했거나 했을 때 그 어피어런스 그러니까 외모 지수가 서버에도 저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룹을 했을 때 이게 추가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피어런스가 이게 한 마리 등록을 했지만 그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아지를 추가했을 때도 여기 같이 추가된 강아지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지금 계속 막 추가만 하고 있잖아요. 삭제하는 버튼을 어디다가 추가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고 지금 이번 주 이제 숙제는 이 외모 지수를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고 자, NAN 이렇게 되어있는데 외모 지수를 어떻게 하면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한번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추가된 코드를 반영을 해서 외모 지수가 추가된 그 코드와 함께 코드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외모 지수가 추가되어서 표시된 저장된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